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음악방송 가라홍케입니다. 다들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학기가 끝난지도 좀 됐는데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일본 여행을 계획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친구와 일정이 꼬여서 못 갔답니다. 대신 친한 친구들과 노래방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가서인지 5시간을 내리 노래만 불렀지 뭐예요. 저는 노래방에 가면 인기 차트 곡부터 둘러보는 스타일인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진 않나요? 간만에 보니까 인기 차트 노래들도 많이 변했더군요. 차트에 있는 새로운 곡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예전 노래를 보면서 추억에 빠지기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겸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보는 건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의 음악방송 가라홍케에서는 노래방 인기 차트에 있는 곡들과 가수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노래방 명곡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가수가 등장하지 않아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홍성준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전주만 들어도 알 것 같다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국민여동생에서 이제는 당당히 아티스트로 자리를 잡은 가수 아이유의 노래 반편지입니다. 음원 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노래방 차트에서도 심심치 않게 아이유의 노래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25이라는 어린 나이인 것 같지만 아이유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한 지는 올해로 벌써 9년째랍니다. 노래 미아를 열심히 부르던 소녀는 어느새 23, 25에 자신을 그려낼 줄 아는 멋진 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이유를 만들어준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아이유의 좋은 날은 2011년 발매된 이후 6년째 노래방 차트를 벗어나지 않으며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래 후반부에 나오는 I'm in my dream 이라는 가사에서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시원한 3단 고음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싶네요. 이 시절 노래 좀 한다 하는 여학생들은 너도 나도 노래방에 가서 좋은 날을 부르곤 했죠. 아마 공감 못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후 아이유란 가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인지 너랑 나, 분홍신 등 나오는 노래마다 음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아이유 노래의 가장 큰 매력은 강하지 않은 선선한 멜로디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 오면 아이유의 노래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이유 노래를 들으면 왠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여름날 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이 여름이 너무 더우시다면 아이유의 시원한 노래들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떤가요? 노래방 차트의 첫 번째 아티스트 아이유였습니다. 방금 들렸던 피아노 반주만으로도 감미롭지 않았나요? 이번 챕터에서는 남자가 봐도 반한다는 가수 박효신 씨의 눈의 꽃 반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눈의 꽃이 드라마 OST인지 모르는 분도 꽤 계시던데 눈의 꽃은 2004년 방영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랍니다. 드라마 OST 같은 경우엔 드라마 방영이 끝나고 인기가 식을 때쯤이면 노래방 차트에서 사라지곤 하는데 눈의 꽃은 13년째 노래방 OST 부문 인기 차트는 당연하고 노래방 전체 곡 인기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네요. 저는 눈의 꽃이라는 노래 덕분에 드라마도 더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 OST로서 제 역할을 다한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효신 씨의 노래를 한 곡이라도 들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박효신 씨 목소리 정말 매력있고 특색있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눈의 꽃 외에도 야생화, 숨과 같은 박효신 씨의 다른 노래들도 인기 차트에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박효신 씨 노래에 도전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더군요. 멜로디가 어려운 건 아닌데 노래가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의 비밀은 박효신 씨만의 섬세한 노래 해석과 감정 표현에 있답니다.
야생화의 가사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난감한 가사들이 있는데 박효신 씨가 이런 섬세한 감정 표현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고나 할까요? 이런 평들을 계기로 2013년부터는 엘리자벳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뮤지컬 공연에도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죠. 섬세한 노래 해석 덕분에 맡은 배역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뮤지컬계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이 가수 정말 반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까지 노래로 작품을 그려내는 아티스트 박효신 씨였습니다. 최근 들어 SNS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함께하는 노래는 한동근 씨의 그대라는 사치입니다. 한동근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3의 우승자로 2014년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당시엔 이 노래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작년 이 데뷔곡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대라는 사치, 또 올해 나온 미치고 싶다라는 노래까지 나란히 노래방 인기 차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라는 사치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노래를 듣기 전에 저는 가사를 먼저 보는 편인데 이 노래 가사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무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로 시작하는데 전 여기에서 무려라는 가사가 너무 인상 깊게 남았어요. 무려라는 표현이 그대의 가치를 한없이 높여줘서 노래 제목인 그대라는 사치의 의미를 더 잘 살려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괜히 제가 사랑받는 것 같아서 가사만 보고도 설렜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동근 씨가 앞으로 노래방 차트의 신흥 강자가 될 것 같네요. 신곡이라 유행을 타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들어서 차트에 오른 노래, 이런 노래가 질리지 않고 정말 오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노래의 가사를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래로 들을 땐 몰랐지만 가사 이전의 글이라는 그 자체로도 빛나는 여름밤의 별 같은 가사들이 꽤 있답니다. 앞으로도 쭉 한동근 씨가 불러주는 음악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가라훈케, 함께했던 아티스트 한동근 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잔인한 여자라! 네, 노래방 차트를 논하면서 감히 이분의 노래를 빼고 넘어갈 수 없죠. 지금 함께하는 음악은 노래방 차트의 전설 소찬휘 씨의 티얼스입니다. 와, 이 반주가 흘러나오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전주만 들어도 이렇게 신나는데 말이에요.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싶을 때 이 노래 한 방이면 모두 신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때문인지 친구들과 노는 자리에서도,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불리는 노래라고 해요. 소찬휘 씨 노래가 이렇게나 밝고 신난데 사람들이 소찬휘 씨 노래를 티얼스밖에 모르는 게 너무 아쉬워요. 소찬휘 씨의 현명한 선택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티얼스만큼이나 신나고 고음이 쭉쭉 뻗는 곡이랍니다. 소찬휘 씨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사이다 같은 고음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이 원래는 기타리스트로 데뷔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찬휘 씨는 여성 락 음악 밴드 이브의 기타리스트로 가요계에 처음 데뷔했다고 합니다. 이브 시절 기타 영상을 봤는데 기타 연주도 노래만큼이나 정말 잘하더군요. 최근에는 듀엣 가요제, 나는 가수다와 같은 음악 예능에서 특유의 쫄깃한 창법과 고음으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커버했습니다. 그 노래들 역시 방송 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가수 소찬휘의 진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죠. 음반 활동을 하지 않는 현재는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또 다른 아티스트를 키워내고자 하는 모습, 멋지지 않나요? 노래방 차트의 강자이자 많은 후배들의 멋진 스승인 아티스트 소찬휘 씨였습니다.
와, 노래방 좀 다녔다 하는 남자분들이라면 인기 차트에서 이 노래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죠. 버즈의 가시입니다. 버즈의 3대 명곡인 가시, 남자를 몰라, 겁지행이에 이어 김희철 씨가 함께한 나비잠까지 노래방 인기 차트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버즈 노래들은 제목을 봤을 땐 모르더라도 멜로디만 들으면 너도 나도 함께 부르는, 사실은 아는 노래 같아요. 모르더라도 어느새 따라 부르게 되는 버즈의 마법 같다고나 할까요? 버즈는 락밴드지만 가시, 겁쟁이 같은 곡을 보면 발라드 감성이 더욱 돋보이는데, 이런 점이 버즈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즈의 보컬 민경훈 씨의 독특한 창법도 버즈의 인기몰이에 한몫했습니다. 일명 두성 창법이라고도 하죠. 노래 부를 때 마이크를 정수리까지 당겨 부르는 창법인데, 이후 다른 연예인들이 개인기로 민경훈 씨의 두성 창법을 패러디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2006년 월드컵 응원곡으로 큰 인기였던 그때 나의 챔피언. 네, 이 노래도 버즈의 Let's Go Together라는 노래랍니다. 좀처럼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고 특히나 밴드라는 특색 때문에 노래의 유명세에 비해 멤버들의 명성이 묻혀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민경훈 씨가 JTBC에는 아는 형님에서 쌈자로 맹활약해 버즈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때 20만 명의 팬클럽을 거느리던 멋진 밴드였는데, 이번 기회로 또 한 번 노래방 명곡을 탄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20만 대군의 색깔 있는 밴드 버즈와 함께했습니다. 이분들 노래를 안 들어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 듣고 넘겨버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MC 더 맥스 분들의 노래는 노래방 인기 차트에 4곡이나 있더라고요. 인기 차트 순위에 가장 많은 곡을 남긴 걸로 모자라 세 곡은 20위권 안에 안착해 있어 정말 놀랐습니다. 이분들 곡이 오래 남는 명곡으로 유명한 건 알았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로 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게다가 2016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곡 1위로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가 선정됐다고도 하니 이 정도면 이분들의 위력도 알만하네요. 노래방 인기 차트에 올라있는 그들의 대표곡인 어디에도, 행복하지 말아요 같은 노래들도 좋지만 전 이분들이 부른 드라마 OST 노래들도 너무 좋더군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OST인 유라는 노래도 너무 좋았고, 최근 인기리에 종영됐던 태양의 후예의 OST인 그대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대의 바람이 되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드라마에서 주인공 커플인 강모연과 유시딘이 엇갈렸을 때마다 나왔던 노래. 전 하지 못해서 말할 수 없어서. 네, 이 노래 기억하시죠? 특히나 이번 OST는 MC 더 맥스의 보컬 이수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고 해요. 작사가 되어서 오는 곡 같은 경우 밴드 반주랑 가사가 맞지 않아 힘든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곡의 완성도를 위해 직접 작업에 참여한 모습 또한 이 밴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MC 더 맥스의 노래는 들을 때마다 항상 완벽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곡의 주인공들의 곡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완벽함을 노래하는 밴드 MC 더 맥스와 함께했습니다. 소녀 때부터 25가지의 성장을 음악으로 함께한 아이유씨. 마치 우리에게 음악을 눈으로 보여주는 듯한 박효신씨와 한동근씨. 17년째 노래방 차트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찬휘씨.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밴드 버즈 MC 더 맥스와 함께해봤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노래방 선곡을 책임져왔고, 앞으로 우리의 노래방 선곡을 책임질 아티스트들과 노래들을 알아봤네요. 혹시나 여러분의 공감을 사지 못했을까봐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듣는 동안 즐거우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은 노래방에 가고 싶어지셨나요? 전 방송하면서 너무 신나서 녹음이 끝나자마자 노래방에 가볼 생각이에요. 녹음을 하는 동안 노래는 못 듣고 반주만 들었더니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방송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노래방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또 멋진 노래 한 곡 불러드릴 텐데 말이에요. 성준이가 랩을 한다 홍홍홍. 자, 아쉽지만 제 노래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저희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 노주현, 기술 이준엽,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홍성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음악방송 가라홍케